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산업위생 필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목 산업위생 첫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저랑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필기에 자주 나오고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이러한 개념만 꼭 갖고 계신다면 나머지는 기출을 통해서 문제 풀면서 기억하셔도 충분히 필기에서 실기까지 합격할 수 있는 내용들, 그죠?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함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을 보시면요. 별표가 하나, 두 개,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개와 세 개의 내용들은 필기에 자주 나오고 실기까지도 자주 출제가 되거나 출제 예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필기가 하나 있는 내용들은 필기용이거나 또는 실기에 간혹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별표는 없지만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글자들은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어서 다 암기를 하자 하면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고 공부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필기 과정에서는 일단 실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가급적 암기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이해를 하고요. 정리해야 하는 내용은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죠. 자, 그러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스스로 정리하시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암기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기까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자꾸 읽어보다 보면 기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핵심 내용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란에 보면은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내용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나 또는 내용에서까지는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게 기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구분해 드리기 위하여 참고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란을 보시면 기출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다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이제 기출된 문제들 그죠? 해놨고요. 또 문제 중에서 조금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내용 이해가 쉽겠다라는 건 기출된 문제를 올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요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기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건 확인이다 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또는 필기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지만 이 파트에서 실기에 출제되는 내용은 실기 기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까지 가는 내용들은 가급적 필기부터 조금 암기 시작하신다면 무리 없이 실기까지 합격되시겠죠. 이렇게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너무 많은, 사실은 강의가 너무 많아도 다 반복해서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공부를 하는 내용은 필기에서 꼭 이 개념만은 이해하시거나 정리하십시오 라는 내용, 또는 실기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가급적 중요한 내용 위주로 줄여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요. 그 대신에 반복을 많이 하신다면 실기가 억지로 암기를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필기에서 절반 이상의 암기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이쪽 강의는 내가 조금 어려운데 하시는 강의는 강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계산이 있는 부분에서는 계산을 지금까지 별로 계산하는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또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강의들은 강의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부터 강의를 들을 때는 전체가 아니라 내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었거나 이 부분 어려워서 내가 반복이 필요하겠다 싶은 강의들 제목에다 간단하게 체크해 두신다면 다음부터 들으실 때는 필요한 강의만 골라서 들으시면서 공부 시간 좀 줄여서 공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첫 번째 단원 산업위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정의들이 필기에 가면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가볍게 스스로 한번 정리해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에는 나오는데요. 실기에 가면 이렇게 조금 유형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여기 한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산업위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AIHA다. 그죠? 미국 산업위생학회인데요.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 산업위생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했는데요. 실기까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빨간색으로 줄치는 부분이 이 과목에, 요 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실기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산업위생은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이나 능률 저하를 초래하는, 자, 대표적으로 질병이라고 할게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괄호입니다. 미리 예측해 봅니다. 예측했는 걸 정확하게, 우리 작업장에서 작업 환경에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것 같다 예측했죠. 정확하게 측정해 보고요. 측정했는 결과를, 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 상태가 나쁜가?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위생은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를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첫 번째 뭐 하자? 예측하고, 예측했는 걸 정확하게 측정해보고, 측정값이 옳다 나쁘다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위생의 목적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의 범위, 기본과제 다 스스로 봐주시고요. 산업위생의 활동에서는 좀 전에 요거 우리 함께 공부했죠. 산업위생의 주요 활동은 정의에서 봤듯이 미리 예측해 보고요. 인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측했는 걸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죠. 이렇게가 산업위생의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 각각의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파란색 글자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의 산업위생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표를 2개 붙이진 않았죠. 간혹 실기까지도 출제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요. 자, 필기에서도 이것저것 묻는 게 참 많아요. 어쩌다가는 중요한 게 나오기도 하지만 별로 출제가 안 되었던 내용이 나오면 또 점수를 읽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면은 암기법을 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서 주요 내용 요약하기 해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암기법을 실어놨는 내용들은 자, 이 암기법이 좋아서 이대로 암기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더 쉬운 암기법이 있다면 암기법으로 암기를 하시되 꼭 정리하고 넘어가면 쉽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각각 떨어졌을 때 이거를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공부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암기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이 말이 안 되더라도요, 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암기법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포크라테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히포가 하마예요. 하마. 제가 요 빨간색으로 적는 건 요거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라 파란색으로 적으려니까 요거 조금
색을 한번 써볼게요. 예, 파란색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글자 색상이랑 비슷하네요. 하마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저랑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광산의 납 중독을 기술했습니다. 자, 최초의 직업병이 납 중독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병이라는 건 직업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병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몸이 나빠서 생기는 거지 어떠한 직업 때문에 직업병이 온다라는 주장이 없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광산의 근로자들의 직업병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산에서 납중독 요거를 기술했습니다. 그러고 최초의 직업성 병이죠. 질병이죠. 직업병으로 납중독을 이야기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히포하마는 납이다. 그죠? 그래서 납 먹는 하마 이렇게 기억할게요. 납 먹는 하마. 저처럼 옆에 참고 파란 펜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해서 보고 지나갈게요. 자, 외국에서는 최초의 직업병이 납중독,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죠, 그죠? 학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직업병은 진폐증입니다. 자, 먼지로 인한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증상, 진폐증이 우리나라의 최초 직업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리니 더 엘더인데요. 플리니죠. 요거는 플리니 이렇게 기억할게요. 뭐가 플리나 볼게요. 이 플리니는 황이나 아연의 건강 유해성을 주장했고요. 먼지 마스크로, 다시 말하면 먼지 마스크 방진 마스크잖아요. 요즘은 공장에서 방진 마스크 생산해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나 공장에 먼지 많을 때 착용하죠. 근데 플리니는 최초로 먼지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막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플리니, 뭐가 풀린다? 방광이 풀리니 이렇게 기억할게요. 방광이 풀린다, 그죠? 자, 그래서 플리니는 먼지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막을 사용하자 주장했다, 그죠? 방광이 풀리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갈렌이에요, 갈렌. 자, 이 갈렌은 구리광산에서의 산증기의 유해성을 주장했어요. 산이죠. 염기가 아닌 산이 증기로 올라왔는데 구리광산에서 이게 건강에 유해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산증기를 산증인 이렇게 기억할게요. 살아있는 증인,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산증인 갈렌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잘 나오진 않아요. 엘렌 보그인데요. 납순 중독 증상 예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보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파라셀수스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파라솔이라고 기억할게요. 우리 여름에 햇볕 맞기 위한 파라솔, 그죠? 근데 파라셀수스는요, 독성학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동물이며 동물이 아닌 화학물질은 없다. 다시 말하면 화학물질 속에는 전부 다 독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암기하실 때 동무든 파라솔, 그죠? 그래서 파라셀수스, 예. 화학물질은 독이다. 독성학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동무든 파라솔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 볼게요. 어그리콜라인데요. 여기서 콜라, 코카콜라 할 때 콜라죠. 그래서 따서 콜라 기억할게요. 어그리콜라에서 콜라. 자, 이 사람은 저서 광물에 대하여 해서 광부들의 사고나 질병 예방법 등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광산에서의 규폐증의 유해성을 언급했고요. 광산의 환기나 근로자 마스크 착용해야 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콜라는 광물이다. 그죠? 광물이다 라고 기억할게요. 그래서 어그리콜라는 저서 광물에 대하여 해서 광산에서 규폐증의 유해성을 언급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라마찌니 나왔다. 그죠? 라마찌니는 아모찐, 라마찌니 비슷하지 않나요? 보건시조입니다. 그래서 아모찐 보건시조.
아, 보건시조가, 멋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멋진 보건시조. 그죠? 산업보건의 시조이고요. 산업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저서 직업인의 질병에서 수공업자의 질병을 집대성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마찌니가 주장한 직업병의 원인이다. 그죠? 근로자들의 과격한 동작, 불완전한 작업 자세,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이 직업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건시조, 멋진 보건시조 라마찌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베이커라고 나오죠. 베이커. 베이커는요, 베이커리 할 때 베이커, 굽다란 뜻이잖아요. 굽다. 그죠? 그래서 뭐를 굽냐면 사이다 공장에서 납에 의한 복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굽다, 납 나왔다. 그죠? 사이다 굽는데요. 사이다를 굽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사이다를 구워보니까 납이 나와서 배가 아픈 복통이 생겼다. 그죠? 베이커, 굽다입니다. 그래서 사이다 굽다, 납 나왔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 퍼시블 포트가 나왔습니다. 포트. 이거 커피 포트 할 때 포트로 기억할게요. 커피 포트. 그죠? 영국의 외과 의사고요. 별표 2개. 중요하죠. 그 중에 더 자주 출제되고 실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굴뚝청소부에 의해서 최초의 직업성 암인 음낭암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최초의 직업성 암이 음낭암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는 최초의 직업병으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납 먹는 하마 그랬잖아요. 그죠? 광산에서 우리 납에 의한 직업병을 최초로 발견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최초의 직업병이 아니라 직업성 암이다. 그죠? 음낭암인데요. 대상이 누구냐면 굴뚝청소부예요.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검댕, 그죠? 이 검댕이 결국은 암의 원인 물질이 된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탄 음식 먹으면 암 생긴다 그러죠? 결국은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댕 속에 다액 방향종 화합물인 PAH가 있는데요. 이게 암의 원인 물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굴뚝청소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땐요. 포트는 커피 포트죠. 자, 그래서 굴뚝 있는 커피 포트. 이렇게 기억할게요. 커피 포트. 커피 포트인데 굴뚝이 있는 거예요. 굴뚝 있는 커피 포트 기억하시고요. 굴뚝 청소부에게서 무슨 암? 음낭암을 발견했는데요. 원인 물질 뭐였다? 굴뚝에 있었던 검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앨리스 해밀턴 나왔습니다. 해밀턴은 해맑은, 해맑은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의 여자 의사입니다. 미국 최초의 산업보건학자입니다. 그래서 해맑은 보건학자 또는 최초학자 해도 되고요. 최초학자 해도 되고 보건의 학자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보건에 대한 최초의 학자가 미국의 여자 의사 해밀턴이 되겠습니다. 해맑은 최초학자 기억하시고요. 최초의 산업위생 전문가입니다. 납이나 수은,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성 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는 비정말은, 그죠? 독일에서 근로자 질병보험법과 공장재보험법을 제정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억할게요. 빗정말은 공장 근로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빗정마르는 비스마르크는 공장재보험법을 제정했고 근로자 질병보험에 대해서 주장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루돌프 벌츠가 나오는데요. 이거 루돌프다. 그죠? 루돌프.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 할 때 루돌프고요. 근대 병리학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병리학 할 때 병났다. 그죠? 루돌프가 병났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예, 루돌프가 병났다 하시고요. 공장법은 암기법 없어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공장법은 영국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정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산업보건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서 실제로 효과를 거둔 최초의 법이 되고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약해놨습니다. 요겁니다. 그죠?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공장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장을 감독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교육이죠. 예전에 안전교육 같은 게 없었는데요.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고요. 요거 잘 나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야간 작업 금지입니다. 18세보다 더 나이가 어리면 야간에 인식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13세죠. 6학년부터 일할 수 있고 더 어리면 일을 못하고 18세 미만일 때는 야간 작업 안 된다라고 했고요. 주간 작업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공장법을 제정했다. 그죠? 요 주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로리가죠, 그죠? 로리가는요, 진동 공구에 의한 로리가, 예, 수지는 손가락이죠. 레이노 현상, 그죠? 이 진동 공구를 자꾸 쓰다 보면 손가락 끝에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손가락 끝까지 안 돼서 손이 하얗게 되고, 저리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요 레이노 현상을 보고 했습니다. 로리가, 이렇게 기억할게요. 레이노가, 꼭 사람 이름 같죠? 레이노 부인 로리가 여자 이름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리가는 레이노 부인 로리가, 그래서 레이노 현상을 보고 한 게 로리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그죠? 광산의 납 중독을 최초 직업병으로 보고했습니다. 납 먹는 하마, 히포. 자, 방광이 플리니는 방진 마스크로, 먼지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을 사용하자 했죠. 산증인 갈레니, 그죠? 산증기의 유해성을 갈레니 주장했습니다. 동무든 파라솔에서, 그죠? 자, 파라셀수스, 그죠? 우리 모든 화학 물질은 독이 있다라고 했죠. 독성하게 아버지. 그 다음에 콜라는 광물이다라고 했다. 그죠? 어그리콜라입니다. 광물에 대하여에서 광산 근로자의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했죠. 아머찜 보건시조는, 그죠? 예, 라마찌니는 보건시조입니다. 사이다 굽다 남 나오면 그랬습니다. 그죠? 베이컨은, 자, 사이다에 우리 납에 의한 복통을 이야기했죠. 그죠? 자, 굴뚝 있는 커피 포트 그랬습니다. 그죠? 퍼시블 포트 할 때 포트는 굴뚝 청소부에게서 최초의 직업성 암인 음낭암을 발견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해밀턴이죠. 해맑은 최초학자 또는 보건학자. 그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죠. 비적 말은 공장 근로자 그랬죠. 그죠? 자, 공장법을 주장했고요. 루돌프가 병났다고 했죠. 그죠? 루돌프는 병리학의 시조다라고 했습니다. 레이노시 부인 로리가에게 말했다. 그죠? 로리가는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주장했다입니다. 그래서 이 암기법 대로 암기하시던지 아니면 개인이 암기하는 방법을 쉽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한 개를 외워놓으면 또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26년 공장보건위생법, 53년은 우리나라 산업위생에 관한 최초의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정되었다. 그죠? 뭐가 되었다라는 건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글자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줄 끊어서 암기해 볼까요? 암기하는 법, 그죠? 26공장, 53근로, 62의학연구, 63보건협회, 77복지공사입니다. 26공장이죠. 공장의, 근로자의 의학을 연구하는 보건협회 만들어서 근로자 복지를 올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26공장, 53근로, 62의학연구, 63보건협회, 77복지공사 기억하시고요. 자, 요 8단위는 조금 암기 쉬워요. 8이 없습니다. 그죠? 빠지고요. 8183이고요. 86, 87, 88. 그죠? 자, 그래서 81 산안법, 83 위생기사, 86 허용농도, 87 안전공단, 88 문송면. 그죠? 산안법 만들어서 위생기사 뽑아서
공장의 허용 농도 지키는 안전공단 만들었는데 운송면 사건 터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구공위생학회, 9일 원진, 9위 정도관리, 02 보건센터입니다. 구공위생학회에서 위생학회까지 만들었는데 이 문송면 터져서 위생학회 생겼거든요. 9일에 원진이 또 터진 거예요. 정도껏 관리하자. 보건센터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숫자하고 이렇게 뒤에 핵심 단어 붙이니까 암기가 좀 쉬웠습니다. 26공장 53근로 62의학연구 63보건협회 77복지공사 81 산안법 83 위생기사 86 허용농도 87 안전공단 88 문송면 90 위생학회 91 원진 92 정도관리 02 보건센터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산업위생 관련 기관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것도요. 제가 넘겨볼게요. 암기법으로 정리를 한번 해놨거든요. 요 암기법 한번 보시는데요. 우선은 설명할 때는 요거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첫 번째,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를 뜻하는 용어를 골라보라. 이렇게 약자, 그죠? 이 문장을 전체 내진 않고요. 약자 주면서 고르라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기억할게요. 요거는 이제 기억하세요. IH는 뭐냐면 산업위생이에요. 산업위생. 이건 그냥 묶어서 기억해 버리세요. IH는 Industrial Hygienist 해서요. 이게 산업 위생이다. 이렇게 묶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A는 알잖아요. 그죠? American 할 때 미국이 되겠습니다. G도 알죠? 정부, 그죠? government 할 때 정부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C가 뭐다? 협의회다. 그죠? 그래서 컨퍼런스인데요. 요 C가 협의회를 뜻한다. 그죠?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기억했는데 조금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또 여기에서 IH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산업위생이잖아요. 산업위생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럼 한 개만 외우면 돼요. 이게 뭐다? A가 뭐다? 무슨 학회 할 때 학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sociation에서 이게 학회를 뜻해요. 그래서 미국 산업위생 학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IH는 산업위생이었죠. 여기에서 OSH가 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요것도 묶어서 기억하세요. 요건 뭐냐면 산업 안전 보건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Occupational Safety Health에서 산업 안전 보건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뭡니까? 요거는 제가 다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A가 뭐냐면 미국이죠. 그죠? SH가 뭐냐면요. Safety and Health에서 SH만 기억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Safety and Health에서 이게 산업 안전을 뜻한다. 그죠? 보건 뜻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O예요. O가 occupational에서 이게 청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SH가 산업안전보건이다. 그죠? 산업안전보건이다. 요거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아까 IH는 산업위생이고 그 다음에 요거 IH였고요. SH는 산업안전보건이다. 요거 묶어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OSH. 그죠? 요게 산업안전보건이 됩니다. 그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산업안전보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N은 쉽죠. National 할 때 국립이 되잖아요. 국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한 개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I가 뭐냐면 연구원입니다. Institute에서 이게 I는 연구원이다 기억하시면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부터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주로 묻는 건 여기에서요.
약자하고 명칭이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던 건 뒤에 나와 있고요.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국제함연구소입니다. IARC가 되겠습니다. 영국이죠. 그죠? 브리티시 할 때 영국이 됩니다. 산업위생학회는 BOHS가 되겠습니다. 영국이고요. 산업안전보건청은 HSE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죠. 코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샤 가이드에서 여러 가지 공단에서 안전 지침이 코샤 명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IH 묶어버렸죠. 그죠? 산업위생 묶어버리시게 되면 미국 정부 산업위생 요것만 따로 컨퍼런스 C가 협의회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H가 산업위생이잖아요. 미국이죠. 산업위생 A만 기억하시면 되죠. 학회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OSH다. 그죠? 산업안전보건이잖아요. A가 무슨 청이다 기억하시면 OSHA. 그죠? 산업안전보건청이 됩니다. NIOSH다. 그죠? OSH가 산업안전보건이잖아요. N은 내셔널 할 때 국립이고 I가 연구원이다만 기억하시면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되겠습니다. 그죠? BOHS죠. OH가 뭐냐면 산업위생이에요. B는 영국을 뜻하고요. S는 학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BOHS, 영국의 산업위생학회다. 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국가마다 금방 협의회, 보건청, 학회, 연구원이 있었죠. 여기서 각각 유해 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게 또 실기까지 시험에 잘 나와요.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의 허용 농도 단위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ACGIH는 TLV다. 그죠? 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는 펠 기준이 되겠습니다. NIOSH는 렐 기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IHA죠. 미국 산업위생학회 AIHA는 윌 기준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이죠. 그죠? 독일의 기준은 마크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노동부 고시에서 노출 기준이다 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화학물질, 물리적 임자의 노출 기준이 되고요. 영국의 보건안전청 HSE는 웰 기준을 쓰고요. 스웨덴은 OEL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 제가 암기법도 한번 적어놨거든요. ACGIH죠. TLV 기준, ACT 기억하시고요. 오펠, 엔넬, 에윌, H웰, 도겜, 스오, 한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ACT, 오펠, 엔넬, 에윌, H웰, 도겜, 스오, 한노 해서 앞에 글자를 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산업위생윤리 강령이 나오겠습니다. 윤리 강령이 뭐냐면요. 이건 뭐 시험보다는 산업위생 전문가가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산업위생 전문가라면 이러한 행동을 해라 라고 지침을 제공한 게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별표가 3개나 붙어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실기까지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윤리 강령은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이죠. AAIH. 요건 뭐 기호까지는 약자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을 말했는데요. 일단 윤리 강령의 종류부터 볼게요.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직한 거부터 넘어가서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요거를 줄여서 고기라고 할게요. 고기. 그 다음에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법으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는 전문가의 윤리 강령이었다. 그죠? 전문가 윤리는 윤리 강령은 자, 강령이었죠. 그죠? 전문 근로자에게 고기 대접. 그죠?
산업위생 전문가는 전문 근로자에게 고기를 대접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고기죠.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접은 대중이에요.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의 윤리 강령, 전문 근로자에게 고기 대접하면 네 가지 이 윤리 강령 그죠? 암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각의 윤리 강령이 뜻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입니다. 전문가는요,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 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문가라면 실력 면에서 최고라야 전문가죠. 그죠? 그래서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학문적 실력 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 해석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되죠. 주관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해석할 때는 객관성 있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 분야로서의 산업위생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전문가라면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학문적으로 퇴보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근로자, 사회 및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공개, 발표해야 합니다. 전문가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공개하고 발표해서 남들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체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문가는 함부로 기밀을 누설해서 안 되고요.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 있다면 개입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책임 여기까지를 자 조금 이거 다 섞어놓으면 굉장히 혼돈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암기법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실력면에서 최고, 실력 최고고 객관적 자료 해석 내 주장이 맞다고 하면 안 되고 자료를 해석할 때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학문 발전 이해, 그죠? 학문의 발전에 힘써야 하고요. 지식 공개 발표, 과학적인 지식을 공개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기밀 누설 말고 기업체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고요. 개입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실력 최고, 객관적 자료 해석, 실력 최고여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자료를 해석해서 학문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공개 발표하지만 회사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 함부로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그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근로자에 대한 책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우리가 근로자에게 책임져야 될 위생 전문가는요. 근로자 건강보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보호가 산업위생 전문가의 1차적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그죠? 우리 위생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첫 번째 책임이다. 이겁니다. 위험 요인의 측정,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 그죠? 위험 요인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아무리 우리 회사의 측정치 좀 낮춰라. 또는 외부에서 어떠한 힘을 가하더라도 우리의 근로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요소와 예방 조치에 관해서 이런 위험이 있고 이게 예방하는 거다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상담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다. 그죠? 근로자의 1차적 책임은 중립적 태도로 위험 예방 상담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산업위생 전문가는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아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거였잖아요. 자, 항상 중립적인 태도, 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할 때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위험에 대해서, 위험 예방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상담해야 된다. 그죠? 근로자의 1차적 책임은 중립적 태도로 위험 예방 상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업,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고기라고 아까 외웠다, 그죠? 결과 및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위생 사업을 전문가답게 전문 부서들을 운영 관리합니다. 자, 우리 산업위생 전문가는 기업주에게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서 전문 부서들을 운영 관리해야 되고요. 궁극적 책임은 기업주와 고객보다 어디에 있다? 근로자의 건강보호다. 자, 이게 근로자 건강보호라니까 근로자에 대한 책임 같죠? 하지만 아니라 뭐다? 궁극적 책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다라는 건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입니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임 있게 행동, 그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돼요. 기업주가 나에게 산업위생 전문가로 취직을 시켜줬다면 책임 있게 작업 환경 조성해야 되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공부하고 결과와 개선점 및 권고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할게요. 고기, 그죠? 고객과 기업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요거는 암기법이에요. 그죠? 고기 정확히 기록하는 전문부서 운영하여, 그죠? 우리 근로자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하는 전문부서를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 우리 근로자들이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까요. 고객과 기업주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기록하는 전문부서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고기 양을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고요. 책임 있게 행동하고 근로자들에게 정직하게 얼마나 먹었다 보고하자,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고기 정확히 기록하는 전문부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보고하자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일반 대중에 대한 사항은 정직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중에게 발표한다는 건 인터넷에 발표하거나 내가 나가서 인터뷰하는데 이거를 정직하게 발표 안 하고 틀리게 발표해서 안 되잖아요. 적절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합니다. 오늘 일반 대중 앞에서 내가 산업위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해야죠. 사실이 있는 거. 정확하지도 않은 걸 이럴 것이다 라고 발표해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은 정직하게 발표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요, 대중에게 정직하게 전문적으로 발표하자. 대중에게 발표할 때는 정직하고 전문적, 그죠? 요거는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요, 첫 번째는 전문가 윤리 강령의 4가지입니다. 전문 근로자에게 고기 대접 요구하고요. 자, 각각의 윤리 강령에 내용을 섞어 놓고 다음 중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아닌 걸 골라라.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아닌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요 지금 요약해 놓은 내용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단원 내용이 끝났죠. 근데 여기에서 단원 예상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필기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이전의 기출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요 단원에서는 요 정도 문제를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단원 예상 문제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내용, 다음 단원 공부 넘어가신다면 문항수가 한 단원에 대한 문항이라서 크게 많지 않은데요. 요 내용들 한번 풀어보신다면 요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그저 파악하고 한번 정리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단원 공부하신다면 1단원 정리가 잘 마무리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공부였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암기해야 될 내용 함께 살펴봤잖아요. 별표가 많았던 거 스스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암기법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스스로 단원 예상 문제 풀어보시고요. 2단원 다음 시간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